권고사직서에 도장 찍고 나온 지 딱 6시간. 저녁 7시 40분 휴대폰 알림이 뜨는데 퇴직금 들어오기로 한 계좌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지면서 엄지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굳어가더군요. 누가 내 이름으로 돈기를 바꿔놨지? 끝까지 보시면 권고사직이 실적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서류 맨 아래 숨은 한 줄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원본 흐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날 아침 6시 10분, 저는 늘 하던 대로 김이 오른 밥솥 뚜껑을 열고 어머니 약통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 본사 13층 인사팀 앞에서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맸습니다. 본사 복도는 늘 그랬습니다.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고 바닥은 지나치게 반짝이고 사람들 표정은 지나치게 무표정했지요. 저는 그 복도를 19년 걸었습니다. 출근 카드 찍는 시간은 보통 8시 58분. 커피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회사가 내 몸 안쪽까지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날 인사팀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닌 종이와 잉크, 그리고 누군가의 결심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팀장 자리에는 재무이사 서재훈이 앉아 있었고 빨간 넥타이가 유난히 눈에 박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제자리만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혀끝이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뭔가가 걸려서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위로금 항목이 있고 퇴직금이 따로 표시돼 있고 퇴직금 예상액이 8,7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봤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요양병원 보증금 500만 원, 월 180만 원 딸 결혼 앞두고 밀린 대출이자 머릿속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더군요. 서재훈은 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익숙한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인주와 제 개인 도장. 도장은 늘 제 서랍에 있었는데 그날은 인사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지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찼습니다. 사인만 하시죠.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회사에서 숫자 하나 틀리면 거래처 전화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새벽에 혈압이 올라 응급실 다녀온 직후였고 딸은 결혼 준비로 매일 전화가 오고 저는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눈꺼풀이 무거운 상태에서 저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출근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툭 하고 종이가 눌리는 감각이 손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무겁더군요. 종이 한 장인데 쇠덩이를 찍는 느낌. 그리고 서재훈이 제게 서류를 한 장 더 밀었습니다. 이건 정산 확인서입니다. 정산 확인서. 흔한 서류죠. 그런데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있었습니다. 보증인 박정호. 저는 그 줄을 보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증인, 이게 뭡니까? 서재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한번 내렸다 올렸습니다. 그 표정이 말하더군요. 내가 이걸 묻는 순간 게임이 시작된다. 그날 저는
결국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보증인 한 줄은 관행이라며 넘겼고요.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회사 로비 유리에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술이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40분 퇴직금이 들어올 계좌는 0원. 은행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오늘 13시 12분에 전액 출금 처리되었습니다. 13시 12분.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냐면 동네 약국에서 어머니 혈압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남아있지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제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립니다. 문자 하나. 발신 번호는 알 수 없음. 내용은 짧았습니다. 보증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사팀에서 찍은 도장은 퇴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다른 빚에 묶는 도장이었단 거리요. 그런데 그 빚의 주인이 제가 가장 믿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분, 저는 회사가 아니라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미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더군요. 땀이 아니라 손끝이 차가워져서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창구 직원은 제 주민등록증을 보고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출금은 위임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위임장,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 도장, 또 도장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권고사직 합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 보증인 박정호. 그 옆에 계약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번호를 조회하니 회사와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대출건이었습니다. 금액은 3억 원. 3억?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회사에서 만져온 돈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보증으로 제 이름에 걸리면 제 집이든 어머니 집이든 다 끝입니다. 저는 바로 윤미정 노무사를 찾았습니다. 예전 감사팀에서 일하던 선배였고 지금은 노동사내 분쟁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은 점심 12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근처 카페. 저는 11시 40분부터 자리에 앉아 물만 3잔을 마셨습니다. 입이 말라서가 아니라 손을 가만히 못 두겠더군요. 윤미정은 서류를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박 부장님, 이거 권고사직이 아니라 정리네요. 정리. 사람을 치우듯이 말하는 그 단어가 제 뒷목을 후려쳤습니다. 윤미정은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위임장과 도장을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싸울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사이 채권자는 보증인을 압박합니다. 압박은 어디로 오느냐? 가족으로 옵니다. 그날 오후 3시 20분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씨 맞죠? 보증건 정리하셔야죠.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는데 친절의 모양을 한 칼입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도 손이 떨려 휴대폰을 2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회사 쪽 반응이었습니다. 서재훈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말합니다. 이사님 일정이 꽉 차서요. 일정.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 일정이 먼저라니. 그 말 한 줄에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요. 그날 밤 10시 10분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는데 화면을 안 보시더군요.
어머니 손에는 약통이 아니라 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거 내가 찾던 거 아니야? 어머니가 도장을 어디서 찾았냐고요? 주방 서랍 맨 아래 비닐봉지 안에서요. 제가 넣어둔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장을 누가 옮겼는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방까지 들어온 겁니다. 회사 문제가 아니라 생활 침투가 시작된 거죠. 그때 김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민석은 제 팀 후배였습니다. 성실했고 애가 둘이고 최근 아내 병원비로 카드론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이 죄송합니까? 윤미정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부터는 증거 없으면 그냥 밀립니다. 그리고 이 판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등기 알림이 떴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도착 예정 목적물에 어머니 집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등기 우편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했고 봉투를 뜯는 순간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었습니다. 피가 아주 얇게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겁을 먹으면 통증도 늦게 오더군요. 어머니 집은 오래된 24평 빌라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바닥이 뜯겨나가는 거였습니다. 딸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가구 보러 다니는 딸에게 할머니 집이 경매야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회사로 다시 갔습니다. 출입카드가 이미 막혀 있더군요. 로비에서 경비가 제 앞을 막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19년을 그 생각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목구멍에서 눌렸습니다. 말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2시 50분 민석을 만났습니다. 주차장 구석 CCTV가 잘 안 잡히는 자리. 민석은 제 얼굴을 못 보더군요. 손톱을 계속 뜯고 차키를 계속 돌리고 불안이 몸에서 소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딱 한 번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석아, 내 도장 내가 옮겼니?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하나로 답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킨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그리고 민석이 말합니다. 서재훈이 민석에게 협력업체 대출을 정리해주겠다고 했다고. 그 대신 박 부장 도장만 필요하다고. 민석은 빚이 있었고 아이 병원비가 월 70만 원씩 나갔고 카드값이 밀려서 매일 독촉이 왔다고요. 민석의 동기는 선명했습니다.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살려고가 제 가족을 죽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점점 땀이 차고 땀 사이로 피가 섞이더군요. 저는 그 피를 보고도 민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끝이니까요. 증거를 모아야 하니까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이 판에서 지면 가족이 끝나는 사람입니다. 민석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서류 맨 아래 그 줄은요. 이사님이 일부러 넣었습니다. 보증인 그거 부장님만 몰랐어요.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나만 몰랐다는 말은
내가 바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표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분 윤미정이 전화합니다. 박 부장님, 회사 쪽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명예훼손 조심하라네요. 아직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입부터 맞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약통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찾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봉투 안에는 USB 하나.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왜 그걸 숨겨두셨는지, 그 이유가 제 인생의 반전이 될 줄은요. USB를 노트북에 꽂자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폴더명은 단 하나, 원본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안파일 첫 줄에 제 이름이 피해자가 아니라 열쇠로 적혀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패턴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출이 반복되는 날짜,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는 금액,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형적인 자금 돌리기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팀에 있을 때 단가 맞추느라 협력업체와 수없이 싸웠는데 그 협력업체가 왜 늘 살아남았는지가 이제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말했습니다. 이건 노동 문제가 아니라 형사 쪽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원본 누가 보더라도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그 말이 나오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본을 들고 있는 순간부터 저는 다시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 회사가 권고사직은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을 깨지 말 것. 이 대신 보증 강요 도장 위임장 자금 흐름 원본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공식 수사 라인에 태울 것. 폭로가 아니라 절차로 가야 상대가 함부로 못 누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석이었습니다. 원본만으로도 강하지만 도장을 옮긴 손이 증언해줘야 퍼즐이 맞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구청 앞 공원에서요. 사람이 지나가고 CCTV도 있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곳. 민석이 도망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민석은 그날 얼굴이 더 수척했습니다. 밤을 못 잔 사람의 눈이더군요. 민석은 말했습니다. 서재훈이 성과에 미쳐 있고 이번 분기 실적을 못 맞추면 본인도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협력업체 대출을 돌려막고 그 책임을 구매팀에 덮어 씌우려 한다고. 여기서 빌런의 동기가 완성됩니다. 서재훈은 그냥 악인이 아니라 실패하면 끝나는 구조에서 스스로를 살리려 남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먹잇감이 하필 저였던 거죠. 원칙주의자, 말 많고 기록 남기는 사람, 조직 입장에선 제거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원칙이란 게 회사 정치판에서는 칼집 없는 칼이 되거든요. 우리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 직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결산 보고 날 본사 대강당에 사람이 모일 때 윤미정이 준비한 절차가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손목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제 셔츠 소매 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대강당 앞줄,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 남자 서재훈가 이번엔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조명 아래 더 붉더군요. 마치 피처럼요.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콕 찌르듯 속삭였습니다. 박 부장님, 어머님 여기 오셨는데요. 제가 고개를 돌리니 대강당 통로 끝에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서재훈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건 제 마지막 약점이 눈앞에 놓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허벅지에 대고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누가 보면 안 되니까요. 서재훈은 마이크를 잡고 투명 경영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서 반짝이다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검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USB 원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명 끝에 원본이 붙어 있는 것들, 날짜, 시간, 계좌, 그리고 승인자 칸에 반복되는 이름, 서재훈. 윤미정이 제 손목을 살짝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3칸이 그렇게 높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같이 뛰었습니다. 서재훈이 제게 다가오며 낮게 말합니다. 박 부장, 우리 서로 살 길을 찾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거래는 약한 사람부터 찢어먹습니다. 제 가족부터요. 저는 화면에 원본 자금 흐름의 일부를 띄웠습니다. 숫자가 늘어서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켰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렸고, 어떤 사람은 서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권력이 바뀝니다. 민석이 통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의 목이 울컥 움직이더군요. 살려고 덮었던 입이 이제 살려고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도장을 옮긴 과정, 위임장을 만들던 장소본사 9층 회의실, 서재훈이 이번 분기만 넘기자고 말하던 시간 오후 11시 48분, 그리고 협력업체 대출이 왜 반복되는지 자기 손으로 본 것을 말했습니다. 서재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서 있던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공포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 빌런도 사람이라 그 순간만큼은 숨을 못 쉽니다. 윤미정이 준비한 절차가 움직였습니다. 대강당 뒤쪽 출입문이 열리고 관계기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소란 금지라는 말이 들리고 서류철이 펼쳐지고 이름이 확인되고 이제는 말싸움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 됩니다. 서재훈이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곳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쪽을 한번 보시더군요. 그리고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약통을 찾는 손짓 같기도 하고 제 손을 찾는 손짓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손짓을 보는 순간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날 이후 제 보증은 무효로 정리됐습니다. 어머니 집 가압류도 풀렸고 제 퇴직금 8,700만 원은 정상 지급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합의와 복직을 말했지만 저는 다시 그 복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정리하던 곳에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설비 소모품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19년 동안 쌓인 거래처 이해, 품목 감각,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으로 이번엔 제 이름을 제가 지키는 장사를 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420만 원, 둘째 달 730만 원, 셋째 달 1120만 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속에서 내려앉아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딸 결혼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식사로 조용히 했고, 어머니는 손에 작은 한복 저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체면이 아니라 이 장면이었구나. 여러분이라면 내 이름을 빼앗아가는 종이 한 장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